대한민국 유일 안전 전문 프로그램 재난탈출 생존왕 MC 김수. 이광용입니다. 여전히 한겨울입니다. 추워요. 코로나19 상황이 계속 이어지는데 춥기까지 하니까 네. 여전히 다들 집콕하고 계시죠. 그럼요. 네. 뭐 스케줄 있을 때만 잠깐 나갔다가 네. 바로 마스크 끼고 들어와서 바로 집에 있죠. 네. 예. 그런데 코로나19 예방을 위해서 추울수록 실내에서는 창문을 활짝 열어두셔야 한답니다. 활짝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환기 지침에 따르면요. 가정에서 1일 3회 이상 그리고 기계 환기 설비가 없는 다중이용시설은 2시간마다 자연 환기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럼 딱 지금 이 시간이네. 예, 지금 저희 재난탈출 보고 계신 분들은 지금 문을 활짝 열고 환기를 시키는 시간이 타임입니다. 그러네요. 네. 예. 자, 그럼 창문 활짝 열고 재난탈출 생존왕 건강하고 안전하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대형 재난사고를 들여다보는 코너 더 안전 라이브 블랙박스와 CCTV 영상을 통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생생하게 돌아보는데요. 오늘 더 안전 라이브 주제는요. 네. 화재 사고에 대비해서 우리 주변에 곳곳에 비치해놓는 것입니다. 화재하면 바로 연결되는 게 소화기지 않습니까? 소화기. 정답입니다. 그죠? 예. 네. 더 안전 라이브 오늘의 주제는 바로 소화기의 모든 것입니다. 예. 아니 근데 더 안전 라이브는 사건 사고를 다루는 코너잖아요. 네. 근데 소화기라고 하니까 조금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전을 지켜주는 소화기잖아요. 네. 그런데 네. 잘 모르고 사용하면 엄청난 재난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도 있다. 진짜요? 네, 이건 너무 충격적인데 소화기는 우리가 가장 필요하고 안전한 급할 때 물건이죠. 안전하게 예, 필요한 예. 거잖아요. 근데 그게 왜 위험해요? 아, 잠깐만요. 흥분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몰랐던 그래서 꼭 알아야 하는 소화기의 모든 것을 더 안전 라이브에서 지금부터 꼼꼼하게 알려드립니다. 영상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해마다 발생하는 대형 화재. 2019년 한 해 발생한 재산 피해는 무려 8,584억이었는데요. 이렇게 큰 화재를 막기 위한 방법 바로 초기 진화입니다. 상인들이 발빠르게 대처해서 대형 화재로 번지는 걸 막았습니다. 2019년 3월 광주의 한 재래시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네네네. 이때 대형 화재를 막을 수 있었던 이유 바로 소화기로 그러네요. 초기 진화에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야. 대처를 잘하셨네요. 네, 실제 화재 초기 진화 시에 소화기의 사용은 소방차 한 대의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잘못된 소화기 사용은 생명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요. 왜 사고? 뭐 어떻게 된 거야? 터졌어. 왜 터진 거예요? 뭐가 잘못된 거죠? 겁나네. 소방서 사람들 오기 전에 우리가 대처하려고 놓는 건데 폭발한다고 치면 그것도 무서울 것 같은데. 저한테는 그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을 못 해보죠. 조금 전 영상처럼 소화기가 폭발한다면 믿어지십니까? 아니 정말 그 소화기가 폭발한 거예요? 생존왕 제작진이 소화기의 위험성을 알아보는 실험을 진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누구시죠? 여러분과 함께 소화기에 대해 알아볼 KBS 31기 김구현 아이고 박진호입니다. 개그맨 반갑습니다. 후배네요. 여기서 만나니까 너무 반갑네요. 실험을 같이 해주실 소장님이 오신다고 하셨. 소장님 살짝만 거리를 두고 설까요? 시국이 시국이니까 우리 소장님 우승엽 소장님 반갑습니다. 실험도 중요하지만 코로나19 예방도 중요하니까요. 그렇죠. 근데 오늘 저희가 어떤 실험을 하는 거죠? 실험에 앞서서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두 개의 소화기가 있는데 이 중에 아주 위험한 소화기가 있습니다. 두 개 중에? 저 둘 중에 둘 다 안전해 보이는데요. 이거 똑같아요. 모양이 다를 뿐이지 아니 소화기가 위험할 일이 있나? 어떤 소화기가 위험한 소화기인지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짜 무서워. 안전을 위해 질소가스를 연결해 실제 소화기를 사용하는 것과 같은 상황을 연출했고요. 전문가 입회 하에 안전하게 실험했음을 알려드립니다. 자, 실험 해주세요. 자, 어떤 결과가 나올지 기대가 됩니다. 뭐야? 놀래라. 질소가스를 주입해 압력을 가하자 소화기가 폭발했습니다.
뚜껑이 그냥 날아가네. 너무 충격적인데요? 소화기가 아니라 폭발물이 됐어요. 이거 괜찮은 거죠? 어머. 아, 폭발음이 어마어마했거든요. 이럴 수가 있구나. 와, 이거 보이세요? 지금 소화기가 네. 소화기가 진짜 소화기가 분리가 됐다. 그 아까 뚜껑이 이렇게 날아갔잖아요. 실험이 엄청 아니라 이게 날아갔어요. 실제 상황이었다면 정말 끔찍한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겠네요. 이게 지금 나무랑 아크릴이랑 지금 안전장치를 한 실험이라서 망정이지. 만약에 이게 실제 상황이었다고 생각하면 손으로 그러니까. 직접 눌렀다고 생각하면은 큰일이죠. 진짜? 와, 이거 상상도 하기 싫은데요. 네, 이 소화기가 5kg 정도가 되는데 이게 갑자기 나를 덮쳤다 이 생각하면은 5kg짜리 아령이 그냥 쳐버리는 정말 위험한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와. 작동 시 소화기가 폭발하게 되면요, 그 충격이 엄청나게 큽니다. 실제 소화기 폭발로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가 여러 건 있었습니다. 사망이요? 진짜 너무 놀랐어요. 와, 아직도 벌렁벌렁거리는데 대체 이거 소화기가 왜 폭발을 하는 거죠? 네, 우선 소화기의 분출 방식을 살펴보게 되면 우리가 소화기의 손잡이를 누르면 소화기 내에 가스통이 있습니다. 이 가스통이 터지면서 소화 약재를 분출하는 그 압력이 같이 이제 방출되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에는요, 소화기 밑동이나 용접된 부분이 부식돼서 분사를 위해서 가해진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부식된 부분이 파편처럼 폭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소화기가 폭발한 가장 큰 원인이 있었는데요. 네. 제조 연월일 한번 보시죠. 제조일자가 있구나. 보죠. 제조일자가 제조일자 보시면 1991년 1월로 돼 있죠. 그럼 내가 씨름을 갖다가 90 천하장사 할 때인데?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소화기의 손잡이를 눌렀을 때 가스통이 터지면서 이제 압력이 가해지고 네. 그 압력으로 분말이 분사가 분사돼야 되는 거죠. 하는데 예. 이게 오래된 소화기의 경우에는 압력을 가했을 때 이제 부식된 부분이 그 압력을 이기지 못하고 터지면서 분리까지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정말 소화기가 폭발할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봐가지고 누가 했겠어요, 그걸. 그러니까요. 아, 근데 이제 소화기가 이제 오래돼서 이제 폭발을 했다고 하는데, 소화기가 이제 내부가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이게 부식됐구나, 뭐 어떻게 됐구나, 이거 아니고 급하니까 불이 나서 이게 빨리 옆에 빨간색만 보고 들고 와서 이렇게 할 텐데,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까? 네, 지금 보면 다들 굉장히 많이 놀라신 것 같은데요. 방금 실험에 사용한 소화기는요,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가압식 소화기입니다. 가압식 소화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소화기는요, 소화 약재의 분출 방식에 따라서 가압식 소화기와 축압식 소화기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소화기 내에 별도의 가압 용기가 있는 것이 가압식 소화기인데요. 가압식 소화기 경우에는 본체 용기가 부식이 됐었을 때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1999년도서부터 생산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아예 안 나오는 거예요. 다행이다. 요즘 거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네, 요즘 생산되는 소화기는요, 별도의 압축 용기가 없이 소화기 내에 압축 가스를 소화 분말하고 같이 충전해 놓은 축압식 소화기로서요, 폭발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은 그게 뭐 가압식인지 또는 뭐 축압식인지 어떤 구분이 어렵거든요. 소화기 내에 가스통이 있는지 없는지도 일일이 열어서 확인해 보고 뭐 이럴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떻게 구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당연히 있습니다. 단 1초 만에 금방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초 만에? 소화기에는요, 소화기 손잡이 옆에 동그랗게 생긴 압력 게이지가 있습니다. 이 압력 게이지가 있으면 폭발 위험성이 없고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축압식 소화기고요. 이 압력 게이지가 달려있지 않으면 폭발 위험성이 높은 우리가 이제 가압식 소화기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압력 게이지 유무로 알 수 있다는 네. 거죠. 꿀팁이네요. 네, 노후화된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 소화 약재가 방출되지 않거나 폭발 사고 등의 문제가 있어서 폐기 처분이 법으로 정해져 있지만 노후 건물에는 아직도 설치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용 시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즉시 폐기 처분하셔야 합니다. 근데 사실 뭐 영상을 보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소화기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폐기 처분을 법으로까지 정해놓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런 소화기가 처분되지 않고 이런 게 있을까요? 그럼? 궁금하시죠? 네. 그래서 생존왕 제작진이 그 실태를 직접 확인해 봤다고 합니다. 영상 주시죠.
제작진이 노후 건물을 찾아가 봤는데요. 계단 올라가자마자 겉은 멀쩡해 바로 보이는데? 가압식 소화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압식 수화기 맞아요? 압력 게이지가 지금 보니까 부착돼 있지 않는 걸 보니까 가압식 수화기 맞네요. 심지어 하나가 아닌 여러 개의 가압식 소화기가 곳곳에 방치되어 있었는데. 그럼 이건 다 터진다는 거예요, 지금? 예. 이거 아니라 한 소화기는 안전핀까지 빠져 있었습니다. 너무 저 위험하다. 썼던 거 아니에요? 터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소화기 밑동도 지금 심하게 부식되어 있습니다. 저렇게 되면 저 부분이 터지는 거죠. 보인다. 이제 보이네요. 안전핀이 없는데? 지금 뽑혀 있어요. 네. 있는데 지금 네, 뽑혀 있어요. 그럼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잖아요. 제조일자 볼까요? 제조일자 1992년. 시민들은 과연 가압식 소화기와 추가압식 소화기를 구별할 수 있을지 거리에 나가 물어봤습니다. 우리도 몰랐는데 과연 아실까요?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네요. 사실은 구별법 우리도 오늘에서야 알게 됐잖아요. 대부분의 시민이 폭발 위험이 있는 가압식 소화기를 추가압식과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압식 소화기는 1999년 이후에 생산이 중단된 소화기로 외부에 압력계가 부착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냥 있네. 또한 현재 남아있는 가압식 소화기는 제조된 지 최소 23년이 지난 소화기로 부식으로 인한 폭발 위험이 더 높습니다. 자, 이제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서 사용했다가 불 끄려고 했는데.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거 봐요. 오, 진짜 뭐 찔하다. 주변에 다 날아가요. 혹시 주변에 가압식 소화기가 있다면 발견 즉시 무조건 폐기 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저는 소화기가 다 안전할 줄만 알았거든요. 근데 소화기도 잘못된 소화기를 사용한다면 더 큰 사고의 위험이 있다는 거 오늘 새롭게 배웠습니다. 와, 저도 오늘 꼭 집에 가서 우리 집 소화기가 가압식 소화기인지 확인을 해볼 예정인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집 혹은 직장 주변의 소화기 한 번씩 보시고 가압식 소화기인지 추가압식 소화기인지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꼭! 여기는 저희 집 앞 복도인데요. 예. 소화기는 자, 이렇게 항상 확인해야 있어요. 됩니다.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이지가 있으니 저희 집 앞에 있는 소화기는 바로 추가식 소화기입니다. 여러분도 꼭 확인해 보세요. 야, 진호 씨 큰일 했네. 네, 그러네요. 저도 집이나 녹화장 주변에 가압식 소화기가 아닌지 확인을 꼭 해봐야겠어요. 근데 진짜 아파트 한 30년, 40년 된 아파트들 아직도 많이 있잖아요. 거기는 꼭 한번 꼭 필수로 한번 네. 찾아봐야 되겠네요. 지금 그죠? 방송 보시는 분들 아마 네네. 바로 나가실 것 같은데 바로 나가시지 마시고요. 생존랑 그 본방 다 끝나고 다 나가시고 아직- 끝나고 나가시라는 아직 뭐 중요한 거 정보가 있나 많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이제 처음에 가압식 소화기 좀 발견을 했다. 그럼 이제 폐기 처분하라고 했잖아요. 그럼 폐기 처분 어디에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도 문제네. 그냥 재활용 쓰레기로 버리면 되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가압식 소화기의 경우에는 가까운 소방서에 가져다 주시면 되고요. 소방서에다가? 또한 그 폭발 위험성이 없다 하더라도 추가압식 소화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추가압식 소화기도 사용 연한이 10년입니다. 10년이 지나게 되면 얘도 이제 폐기를 해야 되는데 얘를 그냥 내놓으시면 안 되고 생활 폐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대형 그 폐기물 같은 경우 시군구에 신청을 해서 요금을 내고 폐기물 스티커를 붙이고 이렇게 내놓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것과 똑같이 소화기도 크기에 따라서 2,000원이나 3,000원 정도의 요금을 내고 스티커를 부착을 하시고 나서 이렇게 내놓으시면 됩니다. 저희 집에 있는 거 싹 바꿔야 될 것 같아요. 10년 넘었어요? 10년 넘었거든요. 맞아. 나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진짜 우리가 소화기에 대해서 아주 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죠. 모르는 게 너무 많았네요. 아니, 저도 사실 그 캠핑하려고 한 4, 5년 전에 사놓은 작은 소화기가 있어요. 그것도 이제 한 4, 5년 남았네요. 우리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병원에 가가지고 정기적으로 이제 건강검진을 네. 받지 않습니까? 우리가 화재 시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평상시에 소화기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제조일과 더불어 안전한 소화기 사용을 위한 방법이 몇 가지 더 있다고 하는데요. 영상 속에서 바로 확인하시죠. 가압식 소화기의 위험성을 알려드렸는데요. 이 추가압식 소화기는 그럴 위험은 적지만은 화재 시에 제대로 쓰시려면은 이 보관 방법에 아주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죠. 소화기 보관법이 따로 있어요?
소화기를 복원하실 때는 꼭 밑에 받침대를 통해서 같이 복원하셔야 되는 거죠. 아, 맞아. 받침대 있었어. 소화기 밑동이 부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받침대와 함께 보관하셔야 합니다. 어머, 저 걸리적거려서 버렸는데. 주방에 있는 거 받침대 없는데. 응. 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압력 게이지가 네. 이 초록색에 있지 않으면 소화기 압력이 제대로 차 있지 않다는 거고요. 실제 화재 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초록색 눈금을 꼭 반드시 확인해 두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요? 왜 갑자기 왜 그래요? 한 달에 한 번씩 아, 소화 진짜요? 약재를 잊지 않고 정기적으로 흔들어줘야 됩니다. 야, 이거 하는 사람이 왜? 누가 있어? 10년을 안 흔들었는데. 쉬우니까 가스비 나오는 날 가스비 내면서 한 번씩 흔들어줘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아, 야, 이거 뭐 이 소화기 속 분말이 굳지 않도록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소화기를 흔들어 줘야 하고요. 자, 정시아 씨 버리세요. 한번 자, 해보죠. 이번에는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제가 소화기를 실제로 사용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번 제가 맞는지 확인해 주세요.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암기법이. 자, 보세요. 자.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조준 후 발사. 오래 하신 거예요, 지금? 소화기 사용하기 전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소화호스를 화점을 향해 조준한 후에 손잡이를 눌러 빗자루로 쓸듯 분사를 하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네. 압력계 초록색 안전핀 뽑고 조준 후 발사. 이야. 뭐 여러 번 능숙하게 해본 진화에 사람 성공을 같아. 예. 했네요. 와, 제가 드디어 32년 만에 첫 소화기를 해봤습니다. 저도 사용하니까 소화기를 우리 완벽하게 꺼졌다. 해본 적이 없네요. 네. 이게 잘만 활용하면 확실히 아, 역시 소화기가 역시 든든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오늘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소화기 보관법, 사용법 꼭 숙지하셔서 큰 사고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기억해줘. Remember 소화기.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예. 네. 안전한 소화기 구별법 그리고 보관법, 사용법까지 오늘 영상 특히 유익했던 것 아, 같습니다. 정말. 네. 예. 그러니까 소화기가 있어도 올바르게 보관하지 못하면 정작 필요한 순간에 사용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정시아 씨 그 소화기는 한 번도 바꿔야 돼. 흔들어 준 적도 없고 그죠? 10년 동안 흔들어준 적도 없고 예. 받침대도 없고.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셔야겠네요. 네. 제가 이제 영상 보면서 궁금한 게 또 생겼는데 요즘 캠핑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캠핑샵에서도 이제 파는 게 너무 좀, 작은 거 아니야? 좀 작거든요. 궁금하시죠? 저도 집에 있어요. 궁금하시죠? 네. 3개나 살았는데. 아, 여기가 생존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알려주는 맛집. 그쵸? 재난 탈출 생존왕 네. 아닙니까? 저 너무 궁금해요. 그래서 생존왕 제작진들이 소화기 종류별로 실험을 해봤다고 합니다. 아, 나 진짜 너무 궁금하다. 궁금해요. 궁금할 수 오늘 있겠어? 진짜 소화기 특집이네요. 예. 이 간이식 소화기가 화재 진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네. 지금 바로 공개하기엔 조금 아까워서 왜요? 다음 시간에 아, 궁금했는데 진짜. 더 알차고 흥미로운 소화기의 모든 것 2탄을 다음 주에 저희가 진짜 공개합니다. 궁금하다. 놓치지 마세요. 꼭 보셔야 됩니다. 재난 탈출 생존왕. 이번 순서는 우리 미스터 생존왕이 직접 검증한 확실한 생존법을 알려드리는 코너죠. 최영재 알아야 산다. 항상 그 코너를 좀 부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아 근데 부럽긴 한데 멋있긴 하거든요. 그쵸. 근데 절대 같이 가고 싶진 않아요. 아, 그래요. 맞아요. 쉽지 않아요. 예. 자, 알아야 산다에는 사실 이분이 오셔야 됩니다. 해양경찰교육원 양요셉 교수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해양경찰교육원 양효석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는 그 생존함께서 여객선 사고를 당했을 때 탈출하는 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네. 제가 어제 자기 전에 이 알아야 산다 이 복습을 했는데요. 이 알아야 산다 때문에 사실 잠을 못 잤습니다. 왜요? 왜냐면 여객선 사고를 그때 당했을 때 생존왕하고 보통남이 구명 뗏목이 없어가지고 막 바다로 그냥 이렇게 다이빙 했잖아요. 맞아. 맞아. 그걸 했는데 그거 끝이 났잖아. 거기서 끝났어. 다음 주 막 연기시키고. 네. 그래 과연 이 생존왕하고 같이 살았는지 어째 뗏목을 찾았는지. 우리 MC들보다 프로그램 더 사랑하시는 거예요. 궁금하시죠? 네. 다음 시간이 아니라 지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시간 함께 보시죠.
미스터 생존왕의 알아야 산다 3회에 걸쳐 여객선 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에 대해 배우고 있습니다. 한 번 일어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지기 쉬운 만큼 생존법을 기억해두는 게 정말 중요한데요. 네, 특히 사고로 여객선이 기울기 시작하면 몸을 가누기도 어렵기 때문에 스스로 걸어 나올 수 있을 때 가능한 빨리 탈출해야죠. 갑판으로 나갈 때는 짐은 과감하게 버리고 옷은 최대한 껴입고 그렇죠. 구명조끼를 들고 탈출해야 한답니다. 입고 하는 거 아닙니다. 들고. 괜찮지? 구명땡목 좋아! 이런 땡목 투하 방법도 정말 쉬워서 놀랐잖아요. 그렇죠. 안전벨 뽑고 밀면 되죠. 네.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최대한 멀리 이격을 해야 돼요. 멀리. 그렇죠. 구조될 때까지 얼마나 불안했습니까, 우리가. 맞아. 일단 뗏목에서 구조는 성공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만약 갑판으로 나갔는데 구면 뗏목이 없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예. 정답! 올바른 자세로 안전하게 다이빙한다. 지난주에 보셨듯이 침몰하는 여객선에서 바다로 탈출한 생존왕과 보통남. 그런데 겨울바다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구조대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상황인데요. 두 사람, 이 극한 상황에서 과연 생존할 수 있었을까요? 궁금해. 어떻게? 여기서 잠깐 여객선 사고 이틀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실 생존왕과 보통남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겨울바다로 몸을 내던진 건 아닙니다. 생존에 필요한 특훈을 거쳤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맞죠. 사고로부터 살아남으려면 알아야 살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 해상 사고 시 꼭 알아야 할 생존 포인트. 생존 수영. 생존 수영이랑 그냥 수영이 뭐가 다른가요? 내가 구조가 될 때까지 최대한 오래 버티는 거죠. 뭔가 지금 에너지를 축적하면서 하는 수영일 수가 있겠네요. 아, 다른 거구나. 지금 보고 계신 사고는 지난해 6월 인천 무의도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8명의 사람이 밀물이 들어오는 걸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바다에 고립됐는데요. 와, 저기 있다, 저기 있다. 저 어린이는 발도 닿지 않는 바다에서 생존 수영으로 약 30분 동안 버티고 있었습니다. 구명 조끼가 없었어. 와, 네, 해양경찰이 다행히 바다에 고립된 8명의 요구조자들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다행입니다. 다행이다. 이 사고는 지난해 중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수영을 전혀 못하는 80대 할머니가 깊은 강물에 빠졌는데요. 생존 수영으로 버티다가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일반 수영하고 다르다고 생각을 못 했었는데. 네, 생존 수영은 사실 무사히 이 호흡을 확보하고 체력 손실을 막아서 구조대가 올 때까지 최대한 오랜 시간을 버티게 해주는데요.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팔을 쭉 벌려보세요. 너무 높게 앉으세요. 가슴을 펴고 하늘을 보시죠. 자, 보시면 수영을 잘 못해도 단시간에 사실 물에 뜰 수 있고 그리고 익사를 피할 수 있는 수영법입니다. 최대한 일단 움직임을 적게 하는데 내가 최선에 떠 있을 정도의 움직임으로 살아있는 거죠. 근데 파도가 없는 잔잔한 수영장이라서 가능한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제 바다와 같은 환경을 조성을 해서 훈련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보통남. 네. 뭐 불고 있어요? 예. 자, 우리 생존 수영 이제 배워봤죠? 예. 실제 바다에서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지 한번 해봐야죠. 이 훈련장은 실제 바다를 연출할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 파도와 조류를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 구조 실습장으로 강한 조류와 파도 그리고 비바람을 인공적으로 연출해 이제 기상이 아주 안 좋은 상황을 대비해서 구조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바다와 같은 환경에서 생존 수영으로 버티기. 도전! 도전. 이게 가능해? 성공하셔야 됩니다. 힘들 것 같은데. 자, 목을 좀 더 젖히세요. 그렇죠. 좋아요, 지금. 보통남, 좋아. 보통남 생존 수영이 정말 자연스럽게 잘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도 주세요. 이제 시작이네요. 네. 이렇게 될까? 파도가 오기 시작하면 보통남이 물을 먹네. 자, 파도를 이겨내고 구조대가 올 때까지 이제 생존 수영으로 버텨볼 겁니다. 파도가 생각보다 너무 거세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재난 탈출 생존학에서 가장 극한 직업이 보통남입니다. 그래서 제가 따라가기 싫다는 거 아닙니까? 허리 펴고 누우세요. 또 뭐죠? 또물 먹었어, 물 먹었어. 저게 코로 물이 들어가거든요. 파도가 세거든요, 정말. 네. 하늘 보세요. 보통남 하늘.
힘을 빼야 되잖아.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사실 파도가 오는 쪽으로 머리를 두면 코 속으로 들어가는 물을 조금 방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겠네요. 아, 네. 반대로. 아, 이렇게. 그러면 지금 보통남이 제대로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아, 근데 이게 지금 한계에 부딪힌 것 같은데. 버틸 수 드디어 있을까요? 구조헬기가 오는 건가요? 지금 구조헬기에 생조랑 타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제가 타고 있었습니다. 아, 생존에 직접 이제 구조에 나서네. 아, 저렇게. 저렇게 헬기를 가장해서. 훈련을 저렇게 하는 거구나. 와, 그 자세 나왔어요. 이 모든 촬영은 해양경찰 구조요원 입회하에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생존왕이 이제 접근해서 저렇게 보시는 것처럼 보통남의 안전을 확보하면 헬기로 바스켓 신호를 보낼 겁니다. 저게 바스켓이구나, 저게.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구조에 성공했다. 아, 다행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약간 밤 상황으로 연출하셨나 봐요. 이렇게 깜깜하게. 상황도 저렇게 조명이 꺼지고 상황 연출이 됩니다. 해놓은 건가요? 해낸 거예요? 보통남이 해서 땅이 닿는 데서는 제가 막 100m도 자유형으로도 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땅이 안 닿는 데서는 정말 아무것도 못 하겠는데 파도가 있으시니까. 그 상태에서 이거를 배운 대로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 야 이게 정말 파도가 내가 하나가 됐다고 생각을 해야 되나? 파도와 이 리듬이. 네, 그거를 박자가 맞아요. 그게 계속 꾸준히 되면 되는데 어느 한순간을 느꼈어요. 근데 여기에서 잘 했기 때문에 보통남은 생존할 수 있어요. 잘했으니까 보내. 그러니까 생존 수영으로 이제 일단 버티긴 버텼어요. 그죠? 박수 한번 쳤다.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요. 보통남이 이제 파도가 이제 거칠게 치는 곳에서 생존 수영으로 버텨냈다는 게 네, 정말 대단한 거죠. 맞아요. 예. 생존 수영이라는 게 사실 바다에 빠졌을 때 구해줄 수 있는 정말 중요한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 수영보다 생존 수영 방법을 더 먼저 배워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어렸을 때 수영장 갔다가 발 안 닿는 곳에 네.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을 엄청 먹고 그 뒤로 한참 동안 물에 들어가는 걸 무서워하고 지금도 사실 수영을 잘 못해요. 저도요. 저도 수영을 배웠는데 발이 땅에 닿으면 수영을 해요. 그러니까 수영이 사실 필요가 없죠. 근데 바다에서 살아남아야 되잖아요. 맞아. 근데 우리가 뭐 옛날에 뭐 해외 촬영 이런 거 가보면 외국 사람들은 바다에서 다 이렇게 떠 있어요. 맞아. 신기해. 근데 구명조끼도 없이. 쟤랑 제 친구들만 구명조끼 없으면 거의 못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존 수영이 안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었거든요. 보니까 네. 허리를 펴고 들어 누워야 되고 들러 누워야 되고. 들어 누워야 되고 그다음에 팔은 이렇게 물속에서 살랑살랑 노젓듯이 이렇게 젖어주면서 네, 이렇게 하니까 생존 수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양효석 교수? 네, 맞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게 생존 수영의 누워뜨기라는 동작인데요. 누워뜨기. 네, 보통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당황해서 몸에 힘이 들어갑니다. 힘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내 몸은 깔아앉거든요. 그래서 힘을 빼는 게 중요하고 구명조끼가 없어도 내 폐 안에 공기만으로 바다에 떠 있을 수 있고 물론 구명조끼가 있으면 훨씬 더 이제 편하게 버틸 수가 있죠. 예. 아무리 이제 실전에 가깝다고 해도 사실 연습은 연습일 뿐입니다.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생존왕과 보통남은 실제 바다에 지금 빠졌거든요. 그 이유가 아직 공개가 안 된 거예요. 그죠. 바다, 예. 이렇게 여객선에서 이제 바다로 탈출을 했는데 이 험난한 겨울 바다를 무사히 좀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그게 너무 궁금합니다. 어떡해. 지난 시간 다이빙으로 무사히 탈출한 생존왕과 보통남. 하지만 진짜 생존은 바로 지금부터입니다. 겨울 바다라서 체온이 빨리 떨어질 텐데 진짜 보기만 해도 너무 추워요. 바로 여기야. 맞아. 여기에서 끝났어. 생존왕과 보통남이 바다에 표류하는 그 시각 사고 접수를 받고 해양경찰청의 구조 헬기가 사고 현장으로 출발했습니다. 아, 근데 중요한 게 지금 현재 여수 기온이 지금 영하죠. 네. 와, 교수님, 네. 진짜 저 상태라면, 저 온도라면 바다에서 얼마나 생존 가능합니까? 네, 저희 해양경찰 수색구조 지침서에 따르면 이제 10도씨 이하 수온에서는 이제 저희가 생존 시간을 약 2시간 정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제 슈트 같은 보호복 착용 여부, 또 개인 피로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기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서 네. 이제 생존 시간이 더 길어질 수도 더 짧아질 수도 있습니다. 있다. 일단 2시간. 예, 2시간. 구조 헬기가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든 버텨야만 하는 상황. 생존함과 보통남은 과연 무사히 바다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다행히 이제 구명조끼를 입고 있기 때문에. 보통남 생존왕에게 배운 거를 빨리 기억해내야 되는데. 아니 이거 네, 계속 이렇게 힘이 들어간 상태로 이제 계속 이제 헤엄치고 하면 이제 근육이 긴장돼서 훨씬 더 체력 소모가 심합니다. 그래서 이제 구조대 세력이 도착하기 전까지는 조금 몸에 힘을 빼고 구명조끼를 입으면 우리가 몸이 뛰잖아요. 편하게 최대한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고. 체력을 이제 아껴둬야 됩니다. 제가 움직임을 최소화하고 생존 수용으로 기다리다 보니까 사실 추위가 굉장히 빨리 몰려오더라고요. 정말 이 차디찬 바다에서 오래 버티려면 무엇보다 체온 유지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남에게 그 모자를 씌워줬습니다. 여기서 또 구르면서. 다리가 4개. 다리가 막 겹쳐져 있다? 네. 뭐야, 최대한 붙어 있는 안고 있는 건가요? 거예요, 지금? 맞습니다. 아, 제가 체온 그래서 유지를 위해서? 너무 추워하길래 서로 몸을 껴안고 있으면 체온 손실을 막을 수 있으니까 껴안고 있어요. 체온을 유지하면서 생존 수영으로 버티는 생존함과 보통남. 이때 구조 헬기가 멀리서 모습을 드러냅니다. 얼마나 반가웠을까? 뭐야, 왜 그냥 지나치죠? 갔어요? 왜 그냥 지나치죠? 아니 이럴 때 신호 그 안 보이나? 후면 같은 거 터뜨리면 아, 둘이 좋은데. 겹쳐져 있어서 잘 안 보였나 봐. 이 와중에 물은 너무 맑고. 제 구조 헬기가 보이길래 몸을 정말 대자로 펼쳐가지고 최대한 보이게. 네, 저희를 발견할 수 있게끔 계속해서 이렇게 신호를 했죠. 함께 있다가 나눠졌네요, 또. 네. 예. 아, 이럴 때는 또 생존하기 방법이 먹힌 모양입니다. 구조 헬기의 항공 구조사가 생존함과 보통남을 구조하기 위해 준비를 하는 모습이에요. 아직 구조된 게 아닙니다. 헬기 아랫부분을 보시면 하강풍이 우와! 소리 들리세요, 소리? 네. 얼음이 튀어나와. 정말 살벌하네. 물이 기샷되고 이렇게 때리는 것처럼. 물이 진짜 이렇게 싸대기를 이렇게. 싸대기를 계속 때려서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해양경찰 항공구조사 2명이 호이스트를 이용해서 이제 생존함과 보통남에게 접근하고 있습니다. 2명에게 접근하면 이제 안전을 먼저 이제 확보할 겁니다. 추위가 너무 강해지니까 보통남 먼저 구조를 시켜야 되겠더라고요. 네. 네, 지금 보통남에게 구조사가 지금 연결을 하고 있는 게 스트랍이라는 항공 구조 장비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호이스트에 체결해서 이제 안전하게 보통남을 헬기에 탑승시킵니다. 그러니까 맨몸에 호이스트 줄 한에 의지해서 저 높은 헬기까지 올라간다는 거죠? 당연히 안전하겠지만 생각만 해도 너무 무섭네요. 맞아요. 저런 상황 자체가 그냥 공포를 네. 느끼게 하는 상황이니까. 오면 안 상상만 되는데, 해도. 그죠? 예. 근데 오, 이렇게 높아 또. 와, 진짜 이런 장면 영화에 나오잖아요. 너무 무서울 것 같아, 저것도. 그냥 뭐 재난 영화 한 장면이에요. 지금 안전하게 구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다시 한번 이번 촬영은 해양경찰 구조요원들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진행됐다는 점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얼마나 센지 눈을 못 뜨네요. 네. 일단 보통남은 올라왔어요. 네. 캡틴 초이랑 뭐 또. 추위랑 일단 하강풍 때문에 올라가서도 굉장히 떨고 힘들어요. 자, 생존왕이 아직 바다에 있거든요. 제가 한참 더 기다렸어요. 저것도 시차가 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꽤 오래 기다렸어요. 이건 다른 거다. 하강풍 때문에 시야 확보 자체가 안 될 것 같아요. 되네. 전문가지만. 항공구조의 이제 가장 이제 특성은 신속한 구조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보시는 것처럼 구조 작전할 때 헬기 하강풍, 이제 조류나 파도 등의 영향으로 위험 요소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구조사의 강한 체력은 물론이고 고도화된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지금 안전한 상황이 된 보통남이
생존왕 언제 올라오나. 걱정하죠. 왜냐면 같이 있었기 걱정을 때문에. 할 수밖에 없죠. 나중에 이렇게 들어보니까 제 걱정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같이 고생하니까 얼마나 정이 들겠어요. 그동안 이 알아야 산다 코너를 하면서 헬기로 구조될 때가 정말 가장 극한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생존왕이 구조를 앞둔 상황인데 과연 안전하게 헬기에 오를 수 있을까요? 생존왕도 지금 바스켓에 올라탄 거죠, 무사히? 네, 구조요원께서 잘 도와주셔서 저는 바스켓으로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었습니다. 자, 바스켓이 지금 올라가고 있죠. 네. 왜 뭉클하지, 이 장면이? 감격스러워. 숙연해져요. 네. 네, 아니 저게 이제 실제로 저렇게 살았으니까 그죠? 네. 네. 야, 지금 풍경을 보니까 정말 장관인데요. 근데 사실 저 때 풍경이고 뭐고 안 보였죠. 이 바람이 너무 세서 얼굴을 때리다시피 하니까 저는 그냥 눈을 뜰 수가 없었거든요. 네. 드디어 보통남이 잡아주네요. 보통남에 이어서 네. 생존왕을 태운 바스켓까지 무사히 구조 헬기 안에 진입했습니다. 네. 보통남이 담요부터 건네주네요. 챙기더라고요. 네. 보통남이 걱정 많이 했어요. 아이고, 온다. 어떡해. 온다. 뭔가 시청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를 전달해드리기 위해서 살신성인하는 느낌 정말. 있잖아요. 네. 진짜 너무 멋있다. 보통남이 저렇게 하니까 이제 저도 손 계속 꼭 잡고 손을 놓지 않고 계세요. 네. 예. 같이 의지를 했죠, 서로. 그리고 생사를 함께 넘나들었으니까 전해가 더 진하게 느꼈을 것 같습니다. 네, 느껴지더라고요. 1시간가량의 사투 끝에 무사히 헬기로 구조된 우리 생존왕과 보통남. 해양경찰교육원 실습함 위에 안전하게 착륙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최고네요. 진짜 네. 고생 많았습니다. 우리 해양경찰교육원 우리 교육생들의 박수를 받으면서 이제 실습함 안으로 들어서고 있네요. 이쪽으로도 나가고 이쪽으로 나가고. 어떠셨어요? 나는 알아야 산다 마지막 회인 줄 알았어. 저희도 나 이게 무슨 이게 무슨 저도 엔딩을 하이라이트 오 하이라이트. 콜 났어요? 아이고 커버 그거 있지? 헬기에서 내가 먼저 올라오는데 너무 미안하더라. 같이 이렇게 막 떨고 있었는데 나 혼자만 먼저 올라오는 게 정말 내가 무슨 전우회가 진짜 뭐 그런 느낌이 들더라니까. 너무 미안해 진짜. 보통남이 먼저 올라갈 때 짠했어요. 짠했고 안도에 보통남이 살았구나. 촬영 끝나고 저 해양 실습함에 있는 사우나를 갔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보통남이 계속 이제 먼저 올라가서 미안하다. 그래서 기다렸다고. 그치. 약간 그래서 일단, 혼자만 네. 떠나온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일단 보통남이 힘들어했기 때문에 먼저 구조가 돼서 네. 정말 안도도 됐고 마음이 그래도 푸근했어요. 저희가 오늘 정말 생존할 수 있는 끝판까지 갔네요. 정말 끝판왕 생존의 끝판왕. 생존의 끝판왕. 우리 빨리 따뜻한 곳으로. 따뜻한 곳으로 갈까요? 따뜻한 국밥 한 그릇 그래, 드시고 녹여야지. 고생하셨어요. 와, 진짜 고생 많았습니다. 너무 고생이 많았네요. 예, 생존왕과 보통남이 해양경찰청 구조 헬기로 무사히 구조되면서 여객선 사고로부터 살아났습니다. 네. 이게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역대급 생존 방법을 우리 생존왕 보통남과 함께 확인해 봤는데요. 재난탈출 생존왕. 오늘 이 편만큼은 블록버스터 네, 정말. 예. 그 구조 헬기가 올 때까지 이제 생존 수영으로 좀 버티고, 그다음에 이제 서로 껴안고 체온을 손잡고 조금 있고. 유지하고, 네. 그다음에 헬기가 가까이 오면서 그 하강풍? 생각을 그냥 헬기 오면 그냥 구조가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이 하강풍이 오니까 바다가 막 갈라지는 모습처럼 보이고 아까 또 이야기했다시피 막 그 파도가 이렇게 막 기사대기를 진짜 때리는 그런 느낌을 받으셨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래서 야, 진짜. 네, 맞습니다.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헬기가 이게 가까이 오게 되면 안 그래도 사실 바다, 겨울바다라서 굉장히 춥거든요. 근데 이제 구조가 그래도 된다는 안도감이 들지만 한편으로는 극한 추위가 동시에 몰려옵니다. 네, 해양경찰이 수행하는 이제 모든 구조 활동이 어렵고 위험합니다. 네, 그렇지만 항공구조는 특히 저희 구조대원들이 출동 전에 더 많이 긴장을 합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세심하게 장비 점검을 하고 원활한 구조 활동을 위해서 매우
강도 높은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까지 온갖 사고에서 안전하게 살아남았던 생존왕도 이 헬기 앞에서는 조금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아니 멋지게 나오는 게 오늘은 없었어요. 맞아. 없었어요. 네. 네. 맞아. 근데 저는 이제 그 아까 생존 수영도 봤지만 구명조끼가 있었던 거고 이번에 다행이죠. 구명조끼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 것 겁이 같아. 나더라고요. 궁금하시죠? 그래서 네. 그래서 저와 보통남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또 준비를 했어요, 네, 뭐를. 함께 보실까요? 이렇게 한번 과자배를 완성했는데요. 한번 이 질소 과자배를 질소 과자배? SNS에서 한창 화제가 됐던 생활용품으로 부유장비 만들기. 인터넷에 올라오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야 산다 해서 직접 검증해 봤습니다. 아, 좋다. 보통나. 예. 우리가 배에서 갑자기 탈출해야 되는데 구명조끼가 없으면 어떡하죠? 구명조끼를 대신할 수 있는 걸 찾아야 될까 제가 고민을 그런 좀 얘기들이 해보고 많잖아요. 찾아봤어요. 네, 찾아봤어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것들이 바로 이겁니다. 페트병부터 캐리어, 양동이, 은박 돗자리, 과자까지 일상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로 준비했습니다. 일명 생존왕과 보통남의 풍문으로 살았소. 아니 이런 생활용품이 사람을 이제 물에 잘 뜨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뜬대요. 이게 뜬대. 이거는 수입인데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수입 과자는 보니까 이 충전이 별로 안 되죠. 국산 과자는 질소가 이렇게 빵빵하게 들어있어서 물에 잘 뜬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수입 과자 대 국산 과자. 과연 부력의 실제 차이가 있을까요? 신기하다. 보통은 뭐가 맛있냐를 테스트하는. 안 뜰 것 같지 않아요? 뜬 거예요? 잠깐만요. 아, 이거 무슨 과자예요? 캡틴 떴어? 캡틴 떴어? 떴어? 네, 떴어. 진짜로 개인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오 떴어. 생존랑 바로 이거 다 했는데 생존랑 바다 정말 겨드랑이다 떴어요? 개인기 안 했죠 진짜로? 네, 안 했어. 어? 진짜로 이거는 안정적이다. 셋. 알고 있으면 안 되는데. 안 되는 거 그렇죠? 안 뜨잖아요. 개인기 했구만. 너무 잘 뜬다. 수입 과자 대 국산 과자의 부력 테스트 결과 질소가 더 빵빵하게 들어있는 국산 과자가 이겼습니다. 이 실험 너무 웃겨. 국산 과자는 부력이 좋아서 오랫동안 물에 떠 있더라도 정말 안정적이게 떠 있습니다. 좋네. 이번에는 페트병을 이용해서 부력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페트병 잘 뜰 것 같아. 잘 뜨겠지? 잘뜰 것 같아. 아 안정적이에요. 어머. 네, 페트병은 처음에는 잘 뜨는 것처럼 보이는데 네. 안 되네. 성인 남성이 가지고 있으니까 띄우기가 부력이 약하더라고요. 일단 초보잖아. 일반인들은 좀 힘들 것 같아. 와. 이게 뭐야? 페트병에 밧줄을 달았어요. 네, 저건 이제 구명보안 대신 물 밖에서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 이제 쓸 수 있겠습니다. 아 그건 유용하게 쓸 수 있겠네요. 우와 고마워요. 이거는 밖에서. 페트병은 국산 과자보다는 부력이 약해서 수영을 아예 못하시는 분은 활용하기는 굉장히 힘듭니다. 자 다음은 플라스틱 양동입니다. 이렇게 넣으면 근데 얘도 살짝 이렇게 문을 틀어버리면 잠겨버려요. 정확하게 이렇게 유지를 하면서 해주면서. 그럼 떠요? 자 빨리 페트병. 아니요, 떠 있어요. 떠 있네요.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부력은 좋은데 안정. 아, 요령이 있어야 되구나. 그치 저걸 어떻게 딱 네. 평행되게 들고 있겠어요. 초보자가 하기에는 양동이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거 은박 돗자리 아니에요? 얘는 너무 힘이 없어 보이는데. 가라앉지 않을까요? 된다. 뭐야? 된다. 되는 거, 어머. 근데 다리가 아니야. 막 걷고 있잖아요. 종류별로 다 해봤습니다. 제가. 가라앉아. 안 되네. 처음만 되는구나. 포켓을 한번 만들어서 한번 해볼까요? 아 에어포켓. 그래서 은박 돗자리를 둥글게 말아서 안에 공기 주머니처럼 만들어봤습니다. 안돼. 페트병. 할게요. 얘는 포켓을 제대로 안 만들면 가라앉아요. 은박 돗자리는 잠시 동안 물에 뜨는 것 같았지만 실제 사고에서 활용하기는 힘들겠네요. 아니 이거 말면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다음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는
해리어입니다. 소리가 좀 난다라는 건 지금 물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공기 지금 잠기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좀 도와주실래요? 안녕. 점점 꼬르륵 안녕. 지퍼 부분에 그쪽을 통해서 물이 스며들더라고요. 지퍼가 있으니까. 네. 저희가 과자부터 해서 PT병, 양동이, 캐리어 그리고 돗자리까지 다 해봤습니다. 예. 오늘 1등은 생존 스낵이네요. 이름 붙였어요? 네. 둘이 엄청 친해졌어. 뭐야? 되게 이상하다, 이 프로그램. 제가 지금 생존하고 보통남이 함께한 부력 테스트. 1등은 부력도 좋고 안정적으로 보통남을 물에 띄웠던 국산 과자였습니다. 의외의 결과네요. 네, 생존함과 보통남의 풍문으로 살았소? 생활용품으로 부력 테스트 해봤는데요. 예. 어떠셨어요, 이만기 교수님? 근데 참 까자를 안 좋아했거든요. 근데 배 타고 갈 때는 까자를 몇 개 챙겨야 돼요. 챙기고 과자 아닙니다. 과자. 국산 과자나 이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개를 묶어서 사용하면 동시에 사용하면 부력을 확보하는 데는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네, 살아남는 방법에는 뭐 이렇게 정답이 없습니다. 네. 이제 뭐든 이제 주변에 널브러지는 과자 봉지나 이제 페트병 같은 생활용품을 활용하시면 좋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어떻게 해서든 살아남겠다는 의지가 제일 중요합니다. 네. 맞아. 그리고 생존 의지와 함께 희망과 함께 생존 왕을 보셔야 됩니다. 맞아요. 자, 지금까지 이제 3회에 걸쳐서 여객선 사고로부터 살아남는 법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미스터 생존왕이 알려준 생존 방법을 꼭 기억하셨다가 예기치 못한 여객선 사고로부터 대한민국 국민 모두 안전하게 살아남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은 안전 뉴스가 하나 있어요. 광용 씨 지하철 자주 탄다고 하셨죠? 네, 저도 네. 에코브리티를 꿈꾸니까요. 네. 만약에 지하철 타고 가다가 갑자기 멈췄다. 비상 상황이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탈출하실 건가요? 뭐 지하철 안에 비상용 망치 같은 거 있을 때 네네네. 그런 거 이용해서 탈출하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 재난 탈출 생존항에서 배운 배운 게 대로라면 있죠. 탈출구를 찾아야죠. 자, 그래서 우리 서울교통공사가 서울 지하철 1호선에서 8호선 승강장의 광고판을 비상 상황에서 열 수 있는 형태로 교체를 했다고 합니다. 열 수 있다고요? 네. 안에서 밀면 광고판이 접히면서 열리는데요. 1, 2초면 바로 열 수가 있대요. 정말 좋은 변화네요. 자, 다음 주에도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나요. 재난 탈출 생존 왕! 날씨 너무 좋은 거 아니야? 너무 좋아. 빨리 가야 돼.